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2015년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행정법 문제는 예전과 거의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문제들 대부분은 판례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판례의 결론 부분이라도 충분히 알았더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소 약간 까다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어 동사 판례 결론만 알고서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90% 이상 나오는 문제들이죠.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판례도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흐름, 그 다음 문제의 비율, 뭐 이런 것을 모두 따졌을 때 모두가 다 골고루 출제됐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국가 배상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오히려 국가 배상에서는 너무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출제했던 2013년, 12년, 14년 뭐 이런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 여러분, 소급이 안 되는 겁니까?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라든가 또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소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사자의 신뢰가 아주 경미한 경우 소급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 과세기하는 전체 소득에 관하여 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므로 위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부진정 소급표가 인정된다. 즉 소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 자, 이 부분, 자, 이것은 소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약간 어려웠던 판례가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봐볼까요? 건설업, 우리 수첩,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참 특이해요. 건설업, 수첩, 면허증 빌려주면은 옛날에는 취소야, 면허가. 근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취소 사유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원래 법이 바뀌면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바뀌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은 건설업자 어떻게 해야 돼? 바뀐 법으로 해야 돼? 아니면 국법을 계속 적용해버려야 돼요? 국법을 계속 적용해서 면허를 취소를 시켜버려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 면허 취소를 취소해야 된다. 틀림이죠? 자, 국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국법. 그래서 3번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첩 대회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을 적용해서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4번.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어 있고 개정법에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국법이요, 신법이요? 행위시법, 국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맞는 지문이죠. 특히 4번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뀌었다, 행위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면은 바뀌기 전의 법, 국법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2번.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사법관계. 먼저 1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란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이죠. 기속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법관계입니다. 그럼 잡종재산
이게 일반 재산이죠. 말할 것도 없이 사법관계죠. 그러면 청경찰이 어디에 근무했냐 말이야.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한 청경찰하고, 그죠? 일반 기업체에 근무한 청경찰 다르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한 청경찰을 징계하게 되면 그것은 공법관계죠. 그럼 농지계랑 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것도 공법관계. 그다음 미인번 봐볼까요? 9.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이것도 행정처분으로 본다 이거지. 그다음 환매권. 자, 환매권은 뭡니까? 자, 우리 그 미음본 다시 봐봐요. 미음본 보면은 사법관계는 4개죠. 니은, 미음, 비읍, 시읒. 말 잘못했습니다. 미음본 사법관계입니다. 비읍, 환매권도 사법관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뭐 조폐공사, 그 다음에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죠? 사법관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관계는 니은번,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시읒 모두 4개입니다. 4개 뺀 나머지 3개, 기역, 디귿, 니을이 공법관계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쉽습니다. 특히 미음번 조심하세요.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이미 기부했다 이 말이야. 기부받은 공유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너 사용해라 라고 하는 관계는 이미 공권력 관계 아니야. 그죠? 이런 경우는 사법관계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출제되지만은 그 부분을 서로 유사한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그것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건 어때요? 행정재산 사용 수익관계는 당연히 공법관계가 되겠죠. 공법관계. 그 다음 3번 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안전처 장관, 인사혁신처장, 이것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죠. 법제처, 국가보훈처. 그러니까는 부령을 발할 수가 없어요. 처령은 없잖아. 총리령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령 재정권을 갖는다 튼지무이죠. 국무총리령으로 발한다 이 말이지. 2번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견해이다. 맞죠? 왜냐면 우리 감사원 규칙도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규 명령이죠. 근데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행정입법, 법규 명령을 본다라는 견해가 하나의 헌법에 있는 것들은 예시에 불과하다. A에 불과하다. 열거 규정 X. 예시. 그래서 2번 맞고 3번 상위 법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가능해요. 아주 세부적인 거니까. 그러나 새로운 사항은 규정할 수 없겠죠. 자, 위임명령 경우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4번. 자,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먼저 기억관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수권사인. 맞죠? 이건 수권사인도 행정청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니은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직무명령은 행정규칙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부적인 거니까 훈령, 직무명령, 행정규칙입니다. 맞고 디귿 일정한 불복기한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불가변력입니까? 불가쟁력입니까요? 불가쟁력이죠? 틀렸죠?
그럼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말이야. 그 디귿번 틀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면 뭐합니까? 빨리 읽어야지. 그 다음 1번 판례에 따르면 행정의 집행력 행정의 성질상 당연히 내지 않은 효력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하명 다시 말해서 집행력이란 말이야. 뭘 해라 안 하면은 곧바로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죠. 그러면 이 강제력, 금전 이런 것은 당연히 법의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이쪽으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보행자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란 말이야. 틀린 것은 디귿, 리을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푸니까 이것은 어렵지는 않죠. 쉽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 중에 보면은 한 단계 좀 낮은 문제죠. 근데 하더라도 정답을 정확히 꼬집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설치, 존폐에 관한 것은 처분성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왜냐? 육교가 만들어지거나 지하도로가 만들어지면 횡단보도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존폐, 존치, 폐지 이것은 행정기관, 경찰 내부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그거도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5번 행정의 하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고난은 중대 명백한 하자이므로 항상 무효 사유란 것이 판례 입장이다. 항상 무효다. 무고난. 자, 이것은 틀렸죠. 고난이 없는 자, 우리가 이랬죠. 없는 자, 아닌 자가 하게 되면은 무효죠. 없는 자, 아닌 자 하게 되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없는 자, 아닌 자 하겠다고 다 무효입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뭐겠냐? 예를 들어서 고난이 없는 자가 하게 되면 원칙으로 무효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내가 이사를 갔어? 근데 이사 갔으면 이사 간 세무서장이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와야 돼. 근데 이사 가기 전, 그지? 종전 세무서장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무효냐? 무효가 아니야. 왜? 이사 갔다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전산만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인터벌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종전 주소지를 가나라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무효선언 취소소송.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자, 그것은 당연히 취소소송이죠. 그러니까는 기간이 적용되겠죠. 90일 1년. 자, 우리 항고소송은 취무부죠. 그 다음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은 법에 있습니까? 판례가 인정한 겁니까요? 판례가 인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취소소송이다. 맞고 3번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사적이 취소 의무, 사치만 직사, 암기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냐 아니냐 가지고 구별해야 되겠죠. 근데 4번 봐봐요. 보면은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 기준으로 중대성 요건만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 요건도 요구한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아주 엄격하게. 근데 명백성 보충 요건서는 중대하면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 신뢰보호를 따져가지고 명백성 요건도 뭐 요구한다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4번. 자, 그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중대성만 가지고도 무효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5번은 1번이 틀렸고요. 6번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제치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맞죠? 역시 하여야 한다, 한다 몇 줄이요. 이 의무제라는 것도 꼭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냥 쉽게 말해서 강공소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없어? 그럼 강공소가 집어쳐 할까? 성실히 알려줄까요? 응? 하는 거죠.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야 한다.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의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번 퇴직연금 환수 몇 줄이에요. 환수는 공권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환수하는 과정 속에서 숫자 노름이죠. 돈을 얼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또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인 것이 환수잖아요. 그러면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의견 진술의 길을 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숫자상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 진술의 길을 주지 않아도 돼요. 환수할 때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 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반송됐다 하더라도 청문회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렸고 7번 행정행위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 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자 이것은 철회 와 관련돼서 우리가 철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2번이 맞는 질문이죠. 봐봐요.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이건 환불로 처리하면 안 되지. 그러죠? 그러나 1번은 뭐죠? 풀어주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침익적인 것을 풀어주면 가능하죠. 또 중대한 공익이란 말이에요. 공익. 공익 같은 것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공익이니까. 그 다음 4번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 당사자가 신청, 동의하게 되면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리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행정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 요건이 충족된다. 여러분 대집행은 덮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행이죠. 그래 안 그래? 대작이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 불행. 그러니까 위반하게 되면 이거 해 하고 안 하면 대집행한단 말이야. 무조건 의무를 위반했다고 대집행하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부분 우리가 대책 자기 의무에 관해서 대집행한다 이 말이지. 좀 더 쉽게 말하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곧바로 대집행하냐 안 되죠. 또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한다고? 우리가 대집행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 있어야만이 이거 해 하고 지시하고 그때도 안 되면 대집행하는 거죠. 근데 법에도 없는데 무조건 야 이거 해 해가지고 대집행한단 말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1번 틀렸고 2번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퇴거, 인도, 명도, 중지 대집행 돼 안 돼요? 안 되죠? 퇴거 의무는 비대책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 3번
행정 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방법으로 이게 돼요? 행정상 대집행을 민사상 대집행으로, 민사상 대집행을 행정상 대집행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4번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자, 맞는 말이죠. 법에서 어떤 의무를 갖다가, 그죠?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역시 법령 자체에 부과한 의무를 불이행해도 역시 대집행 가능하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 안 하면은 이제 철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어. 안 하면은 철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처에서 어떤 행정이 아니라 법에 어떤 의무를 해야 돼. 근데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대집행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대집행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대집행하고 행정처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단 말이야. 끝. 그것까지. 9번 국가배상법 내지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주 문제가 저급하죠. 그렇게 안 느껴져요? 무서워요? 문제가? 아주 저급한 문제로 볼 수 있죠. 근데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거죠. 1번 자 손해배상 자,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이죠. 맞고 2번 우리 공무원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과실이야 무과실 책임이요? 국가배상 2조 공무원 책임 5조 0점 책임 0점 책임 무과실 공무원 책임은 과실 책임.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애국인이 피해자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바로 상호주의. 뭐라고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국가배상 책임은 실제로 재판하면 민사로 봐요? 행정소로 봐요? 국가배상 돈 줘! 역시 민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90%가 민사, 10%가 행정소송, 즉 당사소송. 그러나 손해배상은 전부 다 민사소송이 되겠죠. 재판상, 실무상. 자, 그럼 9번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10번 행정심판 소송과에 대한 관계. 자, 타당한 것은 행정소송과 심판 서로 비교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 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지만 맞죠? 행정소송이 제3자인 기관인 법원에서 심판하죠. 맞죠?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 판단한다? 맞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은 조사할 수 있죠? 행정심판도 조사할 수 있어요. 심판소송 다 똑같아. 그러면 행정심판은 행정적인 내에서 자기 통제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제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불고불리 원칙이죠. 행정심판, 불고불리 원칙이란 말이야. 청구한 범위 내에서 심리를 해.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불고불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이지. 다만 당사자가 청구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행정소송은 철저한 대심주의를 관찰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한정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것도 틀렸죠. 행정심판도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대심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한 사항을 심리하는 변론주의를 취하고도 있습니다. 대심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대립한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공격과 방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서로 심리를 갖다가 꾀하는 것이 대심주의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예외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행정심판에서는 변경 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은 얼마든지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변경이죠. 법원이 직접 허가를 해주지 않고 법원이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없단 말이야. 법원은 좋다 나쁘다 그죠? 그런 소극적인 처분만 가능하다겠지.
그 다음 4번 행정심판과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이익을 상실한다. 자, 이것도 틀렸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동안 행정심판에서 인용된다면 더 이상 소송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 소이익은 상실되죠. 만약에 행정심판 기각재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은 계속 진행되겠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거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심판, 소송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심판에서 받아주면 소송할 필요 없고 심판에서 안 받아주면 소송 진행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고 나머지가 다 틀렸습니다. 그럼 11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에서 원리에서 착구했다. 우리 그 신뢰보호 원칙의 이론적인 근거 뭐냐?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거래 질서가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단순히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의미보다도 바로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법치국가의 한 원리인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 사회국가 원리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 법치국가 원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에 찾고 있다. 그 다음 2번 제3자의 정당의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 원칙에 관철된다? 그러면 안 되죠. 제3자 이익을 해치면 안 되고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맞고 근데 여기가 지금 아주 중요해요. 적법한 선행조치는 맞지만은 위법한 선행조치도 포함해요. 보호가치는 신뢰가 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그 다음에 선행에 반한 후행처분. 이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면 안 돼. 근데 행정처에서 허가를 해준 거야. 나중에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죠. 비록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치거나 규칙 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행정청에서 모르고 허가를 해준 거야. 그러면 나중에 허가를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대해서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적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위법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4번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견의 표명 인순 후 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 이걸 보고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당연히 자 확약은 효력을 잃죠.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12번 다음은 식품위생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식품위생법 보니까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의사 시장구청장은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을 했다. 그러면은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공문을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제거나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들을 부착하거나 또 봉인한다 이 말이야. 직접 강제죠. 응? 다시 말해서 조치를 취한단 말이야.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 집행 4가지 중에서 자 직접 강제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경고하고 안 들으면은 바로 공권력 투입한다 이거죠. 1번 관계 공무원이 계고 등 사전 조치 이후 행한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는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일단 경고를 했잖아. 즉시 강제는 경고해 안 해요. 경고 안 하죠. 즉 의무 부과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 1번 틀렸고 2번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을 부착에 대해서는 취소 수정이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처분성이 인정돼야만이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게시문 부착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실행위, 비권력적 행위 때문에 처분성이 없죠. 3번 공무원이 적법하게 영업소 간판을 제거하더라도 영업주에게 간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4번 위 식품세법 79조 4항 비례원칙 중에서 필요소 원칙을 입법한 것이다. 맞죠? 최소한 침해. 그죠? 제 밑에 봐봐. 다시 박스 봐보세요. 4항 보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기초된다. 우리 적필상 중에서 필요성 원칙이 최소 침해 원칙이죠? 그러니까는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13번 행정이 부관에 대한 서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기속행위의 경우도 법률의 규정에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밑줄이요. 자, 이것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죠. 요건 충족적 부관과 관련된 거죠. 아무튼 법에 규정되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죠. 원래는 재량이라 붙이는 거죠. 예외적으로 기속행위도 가능하다. 맞고 2번 행정이 부관 중에서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소송할 수 있죠. 자, 이걸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관은 저기 부처법사인데 그중에 부담만 따로 떼가지고 소송할 수 있다 이겁니다. 3번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만이 주된 행정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러지 않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 점에서 해제 조건하고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3번에 틀렸네요. 재량의 경우에는 법의 근거 없어도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부관, 제법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량행위, 그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죠. 14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A구 보건행정 담당 공무원 갑이 관내 일반 휴게 계절 음식점 업주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례에 따르면 법령 수권 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 행정지도는 비권력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법에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법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죠? 행정지도는 비권력이잖아. 그래서 1번 틀렸네. 2번 위생지도 상대방인 일반 휴게 계절 음식점 업주가 갑의 위생지도에 불응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당의 업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불리조치 금지원칙이죠. 불리변경 금지원칙 불리조치. 그 다음 갑의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은 당연히 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라 이 말이죠.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의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아예 우리 구 전체를 다 행정지도 하고 싶다면은 일일이 도와다닐까요? 공표할까요? 그죠? 공표해야 한다. 공통적인 사항에 관해서. 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언급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15번 다음 중 선행이와 후행이 하자 승계죠. 자, 이 하자 승계는 간단한 문제죠.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죠. 니은번이죠. 신고 납세 방식의 취득세 신고 행위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90일 1년 이내에 다투어야 돼. 기간 지나면은 징수 처분에서는 다툴 수 없어. 자,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디귿 계고, 리을 표준지하고 수용 재결 하자가 승계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개가 승계되죠. 그러면 하나 내가 더 알려드리죠. 1번에서 만에 하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조세부가처분 이건 승계돼야 안 돼요. 이건 승계가 안 되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6번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이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원칙이지만 이러한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중에 행정절차법 규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 생략 사유가 아닌 것은 사전 통지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 공공보를 해친단 말이에요. 먼저 공공안전,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것은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어. 3번도 마찬가지지. 여기 명백히 곤란, 현재 곤란, 명백히 불필요하다. 4번 법령대에서 요구된 자기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렇죠?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기 없어지거나 없어진 사실이 법원은 재판 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거 그대로 그 조문입니다. 2번이 아니죠. 단순 반복 경미 이것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경미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을 긴급하니까 이유도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했다. 이것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죠.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태료는 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적 소지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로 한다. 그렇지 아니죠.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되는 거죠.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과태료에서 불만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죠. 그러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영등포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빨리 법원에 통보한다 이거죠. 판사님 내가 부과한 과태료 이놈이 돈 안 낸다고 이의신청했습니다 하고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과태료 시효는 몇 년이죠? 5년이죠. 몇 년? 5년이죠. 그 다음에 다수인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맞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튼 과태료 시효는 5년이다. 자, 이 숫자 가지고 물어본 문제죠. 자, 이의신청한 순간 과태료는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통보하는 거야, 이의신청하는 거야. 이의신청 시. 자, 과태료는 지방법원이지 무슨 행정법원이냔 말이야.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8번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 입장과 가장 부합한 설명은 당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 공무원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평균인. 1번이 정답이고 2번 직무행위가 위협하면은 과실이 무조건 추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행위가 위협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당연히 저 공무원에게 과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추정된 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3번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협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무조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죠. 근데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잘못된 거죠. 이것도 학설 판례가 이것도 된다 이건 안 된다 막 난립한다 이 말이야. 통일되지 못해. 남대로 공무원이 그죠? 자기 나름대로 신중한 그죠? 어떤 해석을 내렸다 하면은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죠. 그 다음 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된다? 아니죠. 과실은 입증 책임은 원고인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19번 판례할 때 다음 중 당사자 소송이 한 것은 자 먼저 1번 민주화운동은 항고소송이죠. 광주민주화운동이 당사자 소송이죠. 국가 공공단체가 피고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피고고 1번은 위원회가 피고고 2번은 국가가 피고죠. 그 다음에 3번 4번 전부 다 항고소송이 되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처 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도 항고소송. 퇴직금 결정, 그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지금 퇴직금 급여 결정 항고소송이죠. 그다음 미지급되는 부분은 뭐죠? 당사자 소송이고 퇴직금 급여 결정, 퇴직금 결정 열받으면 무슨 소송? 항고소송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이죠. 당사자 소송. 그럼 20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2번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죠? 우리가 진정서 답변서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라면 행정심판은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엄격한 요식주의는 아니다 이 말이죠. 3번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그만큼 심판 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한다. 맞는 질문이죠.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한다. 밑줄. 여기가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처분청 정의주의 X표죠. 그 다음 4번이 틀렸죠.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청구기한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청구기한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개별 법률상 행정심판 기한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별 법에서 정한 그 기간에 한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자,
이 지문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고지하지 않아서 불고지죠. 그럼 며칠이죠? 일반적으로 거의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있었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는요,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도 알아두시면은 4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은 약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 4번은 약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렇게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리고 박스형 사례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례를 보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봐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